아니,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자 잔뜩 화가 난 중국 연예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나름 국민 첫사랑으로 유명한 배우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경호원을 대동해놓고 되려 민망해진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 브라운이에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여자가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직업 얘기라면 어쩌다 경호원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운동과 격투기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셨고 오빠들은 모두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운동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항상 오빠들의 친구들이 드나들었어요. 대부분 오빠들처럼 운동선수 출신이었죠. 특히 제일 큰 오빠 마이클의 친구들은 거의 매일 우리 집 마당에서 같이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늘 오빠들과 놀고 싶어 기웃거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오빠가 있었어요. 이름은 제이슨이었죠. 제이슨 오빠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운동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제이슨 오빠를 몰래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이슨 오빠가 경호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순간 별다른 고민 없이 저도 경호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땐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다행히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덕분에 체력도 좋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훈련받고 실력을 쌓아가다 보니 미국 내 업계 최고로 꼽히는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드디어 제이슨 오빠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제이슨 오빠에게 제 마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제이슨 오빠는 어느새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아쉬움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일 뿐이죠. 아무튼 경호원 생활은 재밌었어요. 유명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일 자체도 제게는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좋은 편이라 육체적으로 버거운 점은 없었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꽤 자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졌거든요. 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셨는데 수술을 받으셨음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으셨어요.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본업에 매진하고 계셨고 오빠들은 모두 다른 주에서 살고 있어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경호원 일을 잠시 그만두고 어머니의 가게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뤄낸 가게를 한순간에 닫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대신하다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나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평범한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경호업체의 팀장님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팀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힘이 넘쳤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후 팀장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팀장님은 아주 좋은 해외 출장 경호권이 들어왔다고 하셨대요. 수당이 꽤 높은 편이라 제게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어떤 일인지 물어봤어요. 팀장님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의 한국 출장 경호를 맡는 일이라고 해요. 5박 7일이라는 꽤 긴 일정이었죠. 순간 의아했어요. 중국 배우인데 왜 미국 경호팀에게까지 연락이 온 걸까요? 그 궁금증을 팀장님께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국 배우 측에서 할리우드 스타급 경호를 원한다고 해서 미국 에이전시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돈을 준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한번 고려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중국 배우 경호가 끝나고 하루 쉰 뒤에
미국 인플루언서의 방문 일정도 있다고 해요. 그 일까지 연달아 하면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팀장님이 제시한 금액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정말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잠시 계산을 해보니 그동안 가게 문을 닫고 일을 나가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나서 한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경호원으로서의 제 실력을 믿었지만 오랜만의 일이라 걱정도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가게를 또 비워두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고민 끝에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그동안 가게 일로 고생한 저를 또 일하러 보내는 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여행은 못 보내줄 망정 더 큰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렸어요. 한국에 가서 하루 비는 일정도 있으니 그때 여행도 즐기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기회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시다가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경호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긴장감과 책임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팀장님께 연락드려 일을 하겠다고 전했고 팀장님은 기뻐하시며 곧 세부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인 만큼 잘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당장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경호 업무인 만큼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해야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중국 배우길래 이렇게 대단한 경호팀을 요구하는 걸까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배우는 중국에서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는 여배우였습니다. 이름은 리우이페이였죠.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외모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리우이페이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니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대박을 쳤더라고요. 로맨스 드라마부터 액션 영화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작품에서 빛나는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특히 그녀의 최근 작품인 별빛 아래 우리는 중국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SNS에는 그녀의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고 팬들의 열광적인 댓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팬은 리우이페이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뎠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녀의 영향력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니 이번 한국 방문에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가 갔어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인기 연예인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엄청난 화제가 되곤 하잖아요. 특히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라 더욱 그럴 거예요. 리우이페이 정도의 톱스타라면 한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팬들이 공항에 운집할 수도 있고 숙소 근처에서 대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경호가 필요한 거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잘 모르긴 했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스타를 경호하는 데다 오랜만에 복귀하는 거라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전에 할리우드 스타들을 경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결국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다 문득 한국에서의 일정이 궁금해졌어요. 리우이페이가 어떤 활동을 할지 알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 연관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땐 보안이 철저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엔 제 자유시간은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정도 시간이 난다고 했으니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 생각도 했죠. 한국의 유명한 템플 스테이를 체험해볼지 아니면 한복을 입고 고궁을 둘러볼지 이것저것 검색해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냥 쉬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5일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리우이페이를 경호하고 나면 꽤 피곤할 테니까요. 게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인플루언서 일정이 있으니까요. 결국 자유시간에는 호텔에서 푹 쉬기로 했어요. 피로를 풀고 다음 일정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다 보니 출발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가방을 꾸리면서
이번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제 동기 사라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죠. 사라는 저와 함께 경호원 교육을 받았고 이번 한국 출장에 동행하게 된 친구예요. 사라는 어깨에 맨 가방을 들썩이며 들뜬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이 가득한 게 보였죠. 저도 반가운 마음에 사라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사라가 제게 물었어요. 하루 비는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고요. 저는 별 계획 없이 그냥 쉬려고 한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사라는 놀란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한 게 놀러 가는 것 때문이 아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사라는 자신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비는 시간 동안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볼 거라고 했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도 보고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도 구경할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볼 계획까지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에게 그건 하루 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라며 웃자 사라는 그래도 한국에 간 김에 최대한 꽉꽉 채워서 알차게 보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사라는 여전히 신나하는 모습이었죠. 한참 자다 깨다 기내식을 두어 번쯤 먹고 나니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다는 실감이 났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바로 업무 모드로 전환했어요. 중국 배우의 입국 일정부터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녀보다 먼저 공항에 도착해 대기해야 했죠. 공항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출국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한산한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 북적거리는 공항의 모습과는 달랐죠. 혹시 너무 일찍 도착한 건가 싶어 시계를 확인해봤지만 예정된 시간이 맞았어요. 아마도 공항 측에서 통제를 미리 해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라와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업무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래도 경호 업무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칫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민해져야 하거든요. 동시에 이런 대규모 경호를 처음 해보는 터라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멀리서 중국 배우 일행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중국에서 데리고 온 경호원 숫자만 해도 꽤 많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같은 현지 경호 인력까지 더해지니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사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중국에서 국민 첫사랑이라더니 이 정도 규모면 거의 대통령 경호 수준 아니냐고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대단한 스타인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일행이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리우이페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실제로 보니 화면에서 본 것보단 좀 아쉬웠어요. 성형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얼마 후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죠. 그는 절대 팬들의 손이 리우이페이의 몸에 닿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한 번 있었던 사건 때문에 리우이페이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저기 더듬는 사람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였죠. 그래서 팬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미리 준비한 대로 리우이페이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인간 방패를 만들었죠. 중국에서 온 경호원들과 우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 그녀를 감쌌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니 예상과 달리 평소의 공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팬들의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인파도 보이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대부분이 중국 기자들 뿐이었습니다. 팬보다 우리 경호원들이 더 많아 보일 정도였죠.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사라와 눈을 마주쳤어요. 매니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사전에 공항 측의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극비사항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죠. 그래도 경호를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사라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준비한 대규모 경호가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평온했거든요. 그나마 있던 극소수의 팬들도 멀리서 사진을 찍는 정도에 그쳤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팬들이 몰려드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우이페이가 먼저 팬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죠. 리우이페이는 갑자기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놀랐죠. 아까 매니저가 절대 팬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어요. 리우이페이는 팬들에게 꽤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팬들과 셀카도 찍고 사인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리우이페이가 사인을 하고 셀카를 찍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보통 연예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듯 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을 때 사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마도 리우이페이가 자신을 알아봐달라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했죠. 워낙 사람이 없으니 누군지 궁금해하며 기웃거리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했어요. 처음엔 리우이페이가 선글라스에 후드까지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 후드도 벗고 선글라스까지 빼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얼굴을 최대한 드러내려는 듯 했죠. 매니저는 초조한 듯 시계를 자주 확인했어요. 아마 다음 일정이 있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리우이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릿느릿 팬들과 교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공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이페이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죠. 먼저 사진 찍기를 자청하기도 하고 사인도 더 꼼꼼히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호팀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사람이 모일수록 경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매니저는 당황해서 리우이페이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사실 경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구경했고 몸에 손을 대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팬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이라 그런 것 같긴 했지만 모두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공항에서 빠져나왔고 호텔로 향하고 있었죠. 차 안은 조용했지만 곧 경호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중국 경호원 리웨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웨이는 중국에서 리우이페이가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 있는 배우인지 강조하면서 한국 팬들도 많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의 말에 다른 중국 경호원도 동의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공항 측에서 배려를 해주고 보안을 해줘도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프랑스 경호원인 피에르가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리우이페이를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웨이는 중국이 문화대국이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화 한 편이 조금만 인기를 얻어도 관객 수가 금방 몇백만 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강대국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를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중국 경호원도 그 말에 동의하며 혹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아예 공항 출국장에 팬들이 서 있지 못하도록 한 것 같다며 얘기했죠. 그때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피에르는 중국 문화가 중국에서만 유명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작품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중국 작품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어요. 이 말을 들은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리웨이는 열을 올리며 여러 중국 프로그램의 이름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가 말하는 프로그램들을 아는 경호원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 안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리웨이는 흥분해서 다들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그때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야외 촬영 일정이 있어서 일찍부터 분주했죠. 매니저가 우리를 모아놓고 오늘도 조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호원들은 그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많은 경호원들이 오늘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죠. 심지어 일부는 할 일 없으면 오히려 좋다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촬영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 촬영팀이 한국을 배경으로 리우이페이의 화보를 찍고 있었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를 섰지만 사실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참 촬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경호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리우이페이의 화보 촬영 중이라고 설명했죠. 그러자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인기 많은 배우인가 보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정정하며 리우이페이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리우이페이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리우이페이가 예전에 유럽 촬영을 갔을 때도 모두가 그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런 오해에 민감해졌다는 거였죠. 리우이페이는 계속해서 화를 내며 자신이 대국 중국인인데 후진국 한국인 취급받는 게 너무 화난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매니저가 재빨리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는 리우이페이를 진정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촬영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전혀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호원들이 있는 게 오히려 인력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이페이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리우이페이는 그들에게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중국의 유명 배우라며 잘 보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가 물어본 두세 명의 한국인 모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매니저가 그녀를 말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매니저가 급히 우리를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며 우리는 모두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매니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고 계약금도 모두 지급된다고 했지만 팀을 나눠 경호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라는 왠지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경호원을 대동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자유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신난다며 들떠 있었죠. 솔직히 저도 리우이페이의 입장이 되어보니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스타라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호팀을 동원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약 기간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어쩐지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만 사라와는 쉬는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왔던 터라 무얼 하면 좋을지 잘 몰랐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관광 정보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고민 끝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드렸죠. 그녀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알려주셨어요. 경복궁 같은 유명한 관광지도 있지만 바닷가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특히 월미도를 추천해 주셨어요. 바다 열차를 타고 전망대에 가는 것도 좋고 싱싱한 해산물도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해산물은 보통 비싸잖아요. 제 주머니 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래도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결국 월미도행을 결정했어요. 로비 직원에게 자세한 교통편을 물어본 후 호텔을 나섰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의 바다가 기대되더라고요. 바다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지하철처럼 생겼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뷰가 정말 멋졌죠.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바다 열차의 가이드가 들려준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이끈 연합군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인천을 기습 공격해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인천의 조수 차이가 심해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북한군의 방어가 약한 틈을 노려서 고작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작전이 성공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군인들의 전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죠. 전쟁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작전이었다니 너무 흥미로워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바다 열차에서 내려 걷다 보니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후된 곡물 저장 창고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죠. 한국 사람들의 신미안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칙칙했을 창고가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배가 고파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조개구이집이 보였죠. 가게 앞 수족관에는 싱싱해 보이는 물고기와 조개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사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서툰 영어로 혼자 왔냐고 물으시더니 싸게 해주겠다며 호객 행위를 하셨죠. 저는 돈이 없다는 듯한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계산기로 예상 가격을 적어 보여주셨는데 너무 놀라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봤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대로라며 더 싸게 해줄 테니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 비싼 조개를 이렇게 저렴하게 팔다니 한국 물가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해산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고가라 평소에 접하기 힘들거든요. 사진보다 양이 적겠지만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엄청 무거워 보이는 쟁반을 들고 오셨죠. 불판 위에 여러 종류의 조개를 올려주셨어요. 녹인 치즈에 찍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맛본 조개구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조개의 풍미와 부드러운 치즈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빨간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엔 너무 매울 것 같아 망설였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괜찮다는 말씀에 용기 내어 살짝 찍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매콤달콤한 소스의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정말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스가 바로 초장이라는 거였죠. 그 이후로는 치즈는 제쳐두고 계속 초장에 찍어 먹었어요. 이런 맛있는 소스가 있다니 거의 초장을 먹기 위해 조개를 먹는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무리하며 아주머니가 라면도 한 그릇 내오셨어요. 뜨끈한 국물에 면을 후루룩 들이키니 정말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니 월미도를 추천해준 호텔 직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예상치 못한 휴가였지만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역사도 배우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어요. 내일 경호 일정을 마치면 또다시 쉬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번 월미도행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또 다른 장소를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사라는 내일 북한산을 갈 건데 특히 산 밑에 있는 순두부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니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한국 분들이 좋은 곳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면 더 좋겠죠. 관광객들만 가는 곳보다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거든요. 초장 같은 한국 전통 소스도 많이 알려주세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오늘 하루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오늘 레이첼 양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레이첼 양 어머니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던데 저는 이걸 보고 한국에 와서 한번 수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엄청난 경호원을 대동한 중국 배우도 참 우스웠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